이어서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드릴 텐데요. 오늘은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켓인산도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기대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주제부터 공개할게요. 함께 보시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라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 봐야 되잖아요. 네. 한국전력. 사실은 뭐 부채가 어느 정도다, 뭐 9개 분기 연속 적자다, 적자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많다, 말이 많은 기업이기도 해요. 네. 3분기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3년 3분기, 분기만 보면은 흑자로 전환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3분기에 전력이 많이 판매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출하를 하려면은 3분기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전력 소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덥잖아요. 네. 가정용 이제 냉방 수요 때문에 3분기 때는 전력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몰려서 나오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유가가 내려갔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3분기 때 반영이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이 두바이 유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3개월 뒤에 전력 도매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두바이 유가가 낮아진 게 이번 3분기 때는 반영이 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만 놓고 보면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3분기만 놓고 보면이라고 네, 이 만이라는 단서를 한국의 글자가 한글이 참 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럼 좀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이제 저희는 1년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네. 내년은 조금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유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두바이 유가 90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는 다시 6개월 뒤인 내년 빠르면 상반기에 비용 부담으로 다가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냐라고 보면은 그것도 사실 높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야든 간에 전기요금 올린다라고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거죠. 그래서 3분기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내년 놓고 보면은 좀 한숨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또 한국전력하면 전기요금이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국제유가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또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재무적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하반기 때. 안 그러면은 또 적자 발생을 하고 한전체 발행 문제도 조금 레드 사인이 울릴 것 같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적자가 너무 심해서. 당위적으로는 올려야 되는데 사실 전기요금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서민이 바로 저희이기도 저도 하고요. 아파트 관리비 보면은 전기요금 올라간 거 눈에 딱 보이거든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까 총선 얘기도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총선 앞두고 서민의 물가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게 맞지만 또 정부가 선뜻 그 카드를 내밀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전기요금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총선 끝나고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까지는 올리지 못할 가능성.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에 이 기후 변화에 되게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기온 변화에 취약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말이 연초부터 많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도 많이 그 노후화된 전력기기들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번 미국에서 거대한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대정전이 발생을 하면은 전력기기 인프라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에 텍사스에 한파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가 많이 됐다. 미국에서 태풍이나 눈보라나
화재가 발생을 해보면 변압기가 다 터져버리거나 전선이 끊어지거나 하는 문제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발의가 되고 거기서 두 번째로 많이 보조금이 들어간 게 파워 인프라스트럭처, 네. 전력기기 교체로 많이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변압기를 지하에다가 놓게 되면은 자연재해에 조금 더 강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쏟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발표 이후에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 자체가 딱 눈에 띄게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혜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 이제 3대장이 있죠. 현대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 수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사이클은 확장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이에요. 매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의 성장률도 분기 단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게 네. 지금 미국에서 뭐 야근에 특근 주말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좀 떠오르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IRA 법안이 발표가 된 다음에 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나 뭐 SK나 현대차나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의 3%에서 5%가 전력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선이든 변압기든 배전반이든 공장에 필요한 이 전력기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무조건 전력기기는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이렇게 리쇼어링 때문에 공장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력기기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은 LS일렉트릭이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변압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 변압기 부족 현상도 좀 장기화되고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포인트가 또 결국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네. 그리고 IRA로 인한 신구 전력기기 수요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력기기라는 카테고리 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력기기라고 하면은 변압기도 있고 뭐 차단기도 있고 배전기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쇼티지가 발생을 한 거는 변압기가 쇼티지를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요가 증가한 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한 15년 동안 미국에서 교체 수요가 없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변압기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을 한다거나 절반은 사라진다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거를 따라잡지 못해서 변압기에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있는데 이 변압기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요. 이 권선을 감는 공정 자체가 사람의 손을 많이 타게 되고 숙련공이 필요한데 공장도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당장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신규 업체들 증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신규 업체들 증설을 하겠죠. 근데 고객사인 유틸리티 업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만약에 변압기를 잘못 써가지고 고장이 발생을 해서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이 모든 이제 소송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신규 업체들의 변압기 사용도 주저하다 보니까 변압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 변압기 사이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간략히 힌트를 좀 주셨는데 네. 그럼 어디까지 왔다 이 사이클 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언제 끝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계절로 이제 많이 비유를 드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은 여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봄이랑 차이점이라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가 수주를 받아놨던 물량들을 다 매출액으로 해소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단계거든요. 네.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도 매분기로 개선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분기 단위로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PBR도 같이 증가를 하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이다라고 표현하신 배경은요?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분기 단위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단가, 제품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리드 타임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업황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인 단계고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떠야 되는데 제가 주로 보는 지표는 수출 데이터예요. 변압기 수출 단가가 꺾이거나 그러니까 한국 변압기 수출 단가가 꺾이거나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 자체가 감소를 하거나 이런 시그널이 뜨게 되면은 가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아직 그런 시그널들은 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을, 겨울이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변압기 이 사이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많이들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주가 흐름도 같이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주가도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대장주고 네. 이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일렉트릭만 상승을 했어요. 근데 6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일렉트릭의 주가가 한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슬슬 아는 거죠. 변압기가 이제 돈이 되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업체들의 주가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좀 가고 있는 시즌이다라고 네.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앞으로 그러면은 가을, 겨울 남았는데 전망은요? 전망은 일단은 계속 가지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그거 하나 변수만 제외하고서는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클은 확장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관련해서 저희가 탑픽 종목을 꼽아보고 싶어요. 네. 어떤 종목이 좀 미래 유망하다. 왜냐하면 이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네. 단기적으로 보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요동도 크게 치지 않지만 또 길게 보기에 투자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종목 꼽아주시죠. 그래서 3대장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 매출액 비중 자체가 100% 전력기기만 판매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부도 있고요.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ESS 사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도 있다 보니까 이 변압기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일렉트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형 변압기. 조금 더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사이클이 좋으면은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가동률이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2011년에 미국 엘라바마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이미 가동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사이클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이슈,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가지고 네. 주목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했던 게 발전소 그리고 변전소예요. 네. 그런 말인즉슨 재건 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올 것들이 이런 전력기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도 몇몇 전력기기 업체들은 관련해서 이제 발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SK증권 남인식 연건과 유틸리티 업종 점검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탄탄한 소식으로 내일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